안녕하세요. LLBN 코리안 특별기획방송 4차원 아줌마톡의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렇게 화사한 아줌마들이 꽉 채워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양선자님과 또 정연애님이 저희들의 대화, 수다를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봄 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 중에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것들인데 괜히 가슴이 들뜨시죠? 저 설레이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여졌는데 거기에 보면 4월은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봤어요. 진짜예요? 그만 되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출 금지구나. 그래서인지 또 여자들이 그 나가고 싶은 마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대청소를 한다거나 뭔가 또 다시 새 단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외모든 우리의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단장하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면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나를 리모델링해요입니다. 자, 여러분 리모델 모델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계속해서 해왔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리모델링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집이요. 그렇죠, 집, 맞아요. 집 새로 꾸미기. 맞아요, 네. 그렇죠. 뜯어서 저희 집도 고치고. 이제 그래야 돼요. 곧. 네, 네. 성형. 다 낡은 것들, 뭔가 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리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 견적이요. 견적을 내죠. 맞아요. 예. 견적을 그리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자꾸 그쪽에다가 대세요? 근데 우리 아줌마들이 보통 하는 것들 견적이 너무 비싸면 못해요. 그쵸?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견적을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죠? 주로 설계? 그렇죠. 설계를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설계를 하려면 내가 있는 상황이, 내가 있는 상태가 어느 것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모적이나 혹시 또 때로는 내적으로 혹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그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많죠. 그거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어느 누구나. 네, 어느 나이 누구나. 들으니까 또 주름도 컴플렉스가 네. 돼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정말로 예쁘게 생긴 어떤 여배우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그런 외모를 가진 그렇죠. 여자. 네.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맞아.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을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그것을 이겨보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통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제뼈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저보고 포카한타스 닮았다고 강제뼈 있다고 그러는 저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 저는 사실 얼굴이나 무슨 특별히 화장에도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예. 나이 40이 좀 들어서 40대 중반?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맞아요. 선스팟도 있고 기미도 있는 것 네. 같다. 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 효과는 없었어요. 예쁘세요. 예. 그래도 자기가 관리를 하면 그것보다 더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눈빛이 무섭다고 그런 말을 제가 좀 잘 안 웃었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살짝 현대의학의 힘을 빌렸었더니 지금 그때부터 이뻐요. 좀 그래서 이렇게 네, 예. 있으시니까 네.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증명사진을 딱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은정아 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몰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거울을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무표정일 때 혹시 슬퍼 보였구나 하고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꼭 그렇게 찍었어요. 그쵸 증명사진 절대 증명사진을. 웃으면서 안 다 찍었어요. 안 웃었어요 애들이. 지금도 그래요, 한국은. 지금도 그래요. 네, 증명사진은 아무도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어요. 계속 거울 보면서. 그래서 누가 보면 좀 미친 지금 이렇게- 여자처럼. 지금 이렇게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결과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저도 예. 버스 타고 이렇게 있으면 밤에 비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창문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되게 웃겨. 좀 미친 여자 그쵸? 같았겠네요. 네. 그때 밤에. 네, 밤에. 아, 근데 무서웠겠네. 선재 씨 질문 있는데요. 네. 현대의학에 좀 도움을 받으시고 네. 마음도 치료가 좀 되셨나요? 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당장. 아니 네, 우리 네. 이 방송 보고 다들 주부님들 저기도 달려가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건 개인의 네. 결정에 따라서 근데 저는 외모가 아니고 외모는 워낙 컴플렉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노래를 너무 못 불렀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언니한테 구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믿어져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한 분이 저를 트레이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엘토를 거의 6년을 계속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반주만 들어도 그게 지금 너무 자동으로 잘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뭐 악보 잡히는 없어도 거예요. 화음 넣으시고. 화음 네, 넣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컴플렉스를 극복한 네. 되게 좋은 노력의 계기가 됐죠. 결과도. 네. 어떤 사람은 그걸 저기 역이용해서 그럼 저는 나는 안 강대뼈는 돼. 어떻게 노력할까요? 강대뼈는 그냥 타세요. 반대뼈를 매력으로 바꿀 수 어, 있죠. 맞아. 언니는 그게 근데 매력이에요. 저희 딸이 막내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 강대뼈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어, 해줘서 제가 자신감이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 윤혜숙 씨처럼 이제 저는 원래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하루는 저희 딸이 대학교 그 모든 음악 프로그램을 맡으신 분한테 그랬대요. 자랑을 하면서 무리 엄마 피아노 너무너무 잘 친다고. 근데 저는 바이엘 겨우 떼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그냥 마음대로 막 멋있게 치는 것 같으니까 자기 피아노 선생님한테 자랑을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타이니 타츠 아이들하고 이제 어른들이 항상 한 50명 네. 이상 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보고 피아니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 연습을 하니까 제가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네.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컴플렉스는 정면 돌파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숨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답을 주신 것 그쵸. 같아요. 예. 그쵸, 그쵸, 예, 맞아요. 정면 돌파. 네. 잘하셨네요. 못했는데 그래도 연습이 좀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기의 상태를 좀 깨달았으니까 그 후에 이제 그 상태를 깨닫고 나서 그 후에 그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정말 나는 최고로 예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맞아요. 예뻐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술 같은 거 2차, 3차 마시고 나서도요. 예를 들어 선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 기본적으로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꼭 하고 나가나 봐요. 예, 자세가 운동 됐네. 필수. 예. 술을 안 먹으면 더 좋겠네요. 예, 그럼요. 그건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를 해요.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한동안 안 하다가 줄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0번도 안 뛰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100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꼭 국민체조를 해요. 근데 그 국민체조가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온몸이 어디 다 가면 국민체조도 있어요. 스트레치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다 맨날 하는 거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해보니까 그 국민체조가 진짜 좋은 요즘도 하나요? 운동이더라고요. 국민체조 시작. 그죠? 근데 우리 시대만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그쵸. 때는 지금 안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진짜요? 너무 저도 안타깝다. 요즘 운동을 한 지 한 2달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한 지. 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5일을 남편 따라서 아침에 대학교 거기 집에 가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 하니까 더 상쾌하고 하루 종일 좀 기운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김현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진짜 저는요 외모 관리를 조금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이거는. 어떤 어렸을 거예요? 때요? 어떻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 봄철이라 이렇게 각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집에서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네. 찾아보니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거 그래서 청소하는 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얼굴 청소도 돼요. 얼굴 청소. 냄비만 닦는 게 네, 아니고. 그러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스크럽도 하고요, 네. 양치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욕할 때도 쓰니까 너무 뭐 우리 피부가 집에 가서 네, 해봐야 네, 되겠어요. 저는 네. 항상 목욕할 때 오, 베이킹 소다, 다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식초, 오. 식초도 아. 넣고 그다음에 살짝 에센스 오일 같은 거 있으면 약간 동동 띄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럼 또 좋더라고요. 저는 다 하고 나서 이제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네. 집에 항상 한 병씩 있잖아요. 네. 그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또 마사지를 좀 해주고요. 아니, 스파게티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눈썹이 되게 진하잖아요. 네. 눈썹도 이렇게 해주고 머리도 아이고. 이렇게 비어 있는데 조금씩 발라주면 너무 경제적으로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좋아요. 아니 얼굴에 베이킹 소다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무슨 쿡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익을 것 같아요. 을 좋아하는 데다가 그냥 먹으면서 하면서 막 근데 그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하고 그냥 주무시나요? 아니면 닦고 주무시나요? 저는 좀 미지근한 물로 네. 이렇게 닦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킨 같은 솜 적셔갖고 싹 닦아주고 다시 그냥 로션 바르고 그러고 자면은 보습 효과도 아주 네. 충분하게 잘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뱃살이 그렇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사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고 운동 룰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걷기를 처음엔 했는데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이 소개를 5년 전에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풀 마라톤도 한번 뛰어보고 여기 이제 오, 대단하다. 김은정 씨도 마라톤 이은정 씨랑 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예 그냥 잘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냥 저는 꾸준히 진짜 꾸준해요. 빨리는 못 뛰어도 운동은 예, 진짜 그렇게 하고 너무 있어요. 열심히 하시다. 근데 저는 진짜 운동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숨 쉬는 웬일이에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숨쉬기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이래요. 진짜 진짜요?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래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운동이 숨 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478 숨쉬기 운동인데 무슨 게임 이름 네. 같은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4초 동안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7초 동안 그것을 이렇게 참고 그다음에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다 같이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너무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4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뱉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써 근데 여덟. 긴장감이 오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 예, 손끝으로 뭐가 relax 짜르르 되는데요. 전해지는 듯한 근데 이 느낌이 들죠. 호흡법이 저희가 노래할 때 하는 복식 호흡법이랑 되게 그걸 비슷한데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어떤 분이 통계를 내셨는데 그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장수하신대요. 음, 암도 그렇죠. 안 걸리시고. 그건 그러니까 진짜 아마 이게 옛날부터 호흡법에 그렇죠, 영향이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든지 노래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 뛰면서도 숨을 많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숨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뻐요. 노랗게 무슨 해오셨는데 오늘 주제가 리모델링이라서 저는 겉모습만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특히 내적으로 뭔가 좀 디톡스하는 마음으로 아, 그네. 그러면 레몬에 물만 넣으신 건가요? 그쵸. 근데 이 너무 레몬이 맛있어요. 이 디톡스에 굉장히 맞아. 도움이 되고 네. 특히 여자는 피부 관리에도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너무 이렇게 지금 좋아요. 손 가져왔어요. 하셨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 있죠. 네. 너무 좋아요. 벌써 그런 감사합니다. 효과가. 네, 효과가 빨라요. 저희 집에 레몬나무 있어요. 매일 마셔야 그러니까 돼요. 아무리 겉으로 다 해도 속에 계속 독이 쌓여 있다거나 그쵸. 속이 더러우면 그게 네. 밖으로 다 표출되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이 얼마나 큰 효과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지 한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 부모님이 옛날에 청소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고급 주택을 한번 청소하러 간 적이 있는데 네. 이 호텔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네. 이 호텔은 가정 집이었는데 네. 맨션이었어요. 근데 맨션이었는데 얼마나 큰 호텔 같아요. 그쵸. 한 방만 한 10개에서 12개 오. 였는데 이제 외부에서 뭐 왕자님이나 공주님 아니면은 정말 VIP 이런 손님들을 모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저희 청소부들한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었고요.
정말 세수 하는 베이스부터 다 금이에요. 다 오. 금이고 정말 청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네. 예, 그래서 구경하고 싶어요. 예, 근데 거기는 집 전체가 마시는 물이 예. 뭐 화장실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물 마실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물이 소프트하니까 네. 그냥 스펀지만 있으면 그냥 다 청소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화학 제품 못 쓰게 돼 있어요. 네. 레몬하고 식초만 쓰라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니까 당연히 마셔야 그러니까 물이 좋으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거나 우리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쏟아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다 해볼 수는 없고 자기에 맞는 것, 자기가 해서 정말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웅 씨는 얼굴이 지금 너무 팽팽하시고 예쁘신데 예. 비결을 좀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맞다고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내일 컨디션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특별히 제가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 부추, 파 그런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선재 씨 뱃살 고민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훌라후프를 제가 하면서 굉장히 나시네요. 예, 훌라후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임파선, 여기가 임파선. 여기가 주름이 좀 덜 생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효과가 있겠죠. 그거 아세요? 주름을 임파선은- 가리신 거 아니세요 예. 혹시? 임파선이 보통 쓰레기통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마사지를 잘 해주면 많은 쓰레기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훌라후프 할 때 이 두 손은 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노는 거 못 보잖아요. 또 반드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40분을 한다 하면은 20분간 여기 하고 나머지 20분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정말로 날씨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얼굴에 피아노 쳐 있는 이게 좀 끌어올려주면서 이렇게. 또 때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 엄마의 이모 할머님 되시는 분은 정말 주무시기 전에 할머니신데도 막 100번 두들기세요. 그래서 정말 얼굴도 요만하시고 주름이 없으시고 깨끗하죠 근데 얼굴이. 예쁜 분들을 보면 그 노력을 의지와 노력이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예쁘니까 또 필요한 것 하는 게 같아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그렇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낡아가고 그쵸. 계속 더러운 게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순환하게 부지런하게 할 네. 수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겉의 겉모습이나 또 이런 거 말고 우리 내적인 거 또 혹시 영적인 것을 관리하시기에 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는 한번 그것을 책 나눠보도록 읽는 걸 참 하겠습니다.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고 그러면 참 바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능하면 목표를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는 걸로 목표를 정하고 어떨 땐 잘 못 읽어요. 안 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속을 다시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안 읽으세요 책을? 근데 저는 좋아요. 저도 네. 책을 읽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잠이 와서 그것도 또 좋아요. 쉼을 주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별로 제가 물론 좋아하는 이런 토픽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는 수업을 들어야 돼. 좋은 저는, 방법이네요. 예, 네. 이번 하려면은. 학기 봄학기 때도 또 들었는데 너무 이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수업을 해야 저는 되니까. 기도 그룹이 있거든요. 여자 몇 명이 사는. 그래서 거기서 시대의 소망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게 제게 너무 좋은 게 그렇죠. 그걸 꼭 읽어가야 숙제가 돼요. 돼요. 읽어가지고 또 독후감을 써가지고 가는데요. 교감까지. 예, 그래서 그나마 책을 좀 읽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 책을 대학교 때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매일 밤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룸메이트가 실현당했냐고. 진짜로. 감동받아서 만나서 오는데. 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대소망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그 후에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데 왜 그러냐 생각하니까 좋은 스킨을 바른 거예요. 눈물의 눈물로. 스킨. 눈물의 스킨을 발랐더니 맞아. 얼굴이 영적인 스킨. 굉장히 맞아요. 피부가 좋. 팩이죠. 그게. 네. 그 눈물은 인그리디언트가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연 보습이죠. 은혜 플러스 뭐 예, 예, 감동. 예. 그 이제 지금 뭐 그 시대 소망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음. 되게 충격적인 문장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사도 하세요? 근데 아니 그게 이제 숙제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필사를 하다가 딱 발견한 문장이 뭐냐면요. 내가 붉은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예쁜 옷 있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서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근데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맞아요. 우리 영적인 면을 이렇게 가꾸거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겉으로 지금 꾸미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예. 옷을 갈아입고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 너무 남루하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겉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겉모양 말짱해도 속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겉이 안 돼도 속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엄마. 아들이 예, 그 철들었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부끄러웠어요. 강의하는데 가만두셨나요? 저는 좀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맞아요. 대견했어요. 맞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되게 진짜 네. 참된 아름다움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것이 진짜 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뭘 하는지 또 뭔가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그쵸. 것들이 참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지나치기 어려운 거는 일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모시고 쭉 있었는데 그분이 저는 그때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가 원하는 골이 있는데 정말 완전히 그 외적으로 준비된 모습과 그리고 세련된 매너로 해서 항상 골인하는 것을 보고 외모도 정말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바로 바꿔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직을 제가 한 16년 했거든요.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만.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엄마는 옷들이 왜 다 꽃무늬가 많고 색깔들이 너무 거기에 맞게. 진하고 너무 화려하대요. 엄마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애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아동틱거. 귀엽게 옷을 입는다 그러면서 엄마도 이제 이걸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니냐고. 근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색깔, 걔네들한테 이렇게 금방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입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나이답지 않게 옷을 걔네 또래 수준으로 헬로키티 같은 옷을 제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지금 얘기 듣는 순간 아니 이거를 가만 놔둬나 막 이런 그걸 다 억셉트를 하시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사회적으로 시야를 다시 새롭게 갖게 됐는데 어떤 골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꼭 옷차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 가잖아요. 은행 가면 화려하기보다는 고객한테 신뢰감이 있는 복장하고 헤어스타일을 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우리도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예. 저도 진짜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맞아요. 정말 이왕이면 오늘 약간 복장이 스튜디오스 같은. 아유, 여기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커피 저는 말고 결혼하고 처음에 그때는 나이가 되게 어렸는데도 굉장히 어두운 색깔들을 많이 골라서 입었어요. 근데 우리 검정색. 교회 갈 때는 다 그렇게 그쵸. 어둡게 컬러 입었잖아요. 그리고 검정색, 뭐 브라운색, 뭐 아니면 이제 좀 밝으면 흰색.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오히려 40대로 이제 접어들고 나서 그 옷 색깔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쇼핑을 할 때 비싼 옷들은 아니지만 아주 저렴한 옷들이지만 밝은 색들을 골라서 입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근데 꽃이 저도 얼마나 컬러가 그리고 예뻐요. 저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환한 밝은 옷을 색 입으면? 옷들을 그러니까 입어서. 꽃만 봐도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는데 예. 우리 여자들이 다 우중충하게 다 입고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색깔이 예쁘세요. 정말 예쁘세요. 꽃처럼 예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잠언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꼭 겉모습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지혜롭게 겉모습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 가장 아름다울 것 저희 같아요. 큰언니가 제가 7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언니랑 거의 19살 차이 나서 언니가 엄마 같아요. 근데 언니가 항상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언니는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세요. 수석 집사님, 도르가 회장님 이런 거 다 하시는데 네 손이 이렇게 꾸미고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래서 예쁜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네 손이 있을 때 그 그쵸. 손이 아름다운 네. 손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이네요. 말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교회 갈 때 뭐 좀 예쁘게 입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는 저를 부르시면 제가 뭐 앞치마를 하고 막 다 걷어붙이고라도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혜인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예수를 옷을 입은 여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나를 뽐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의 옷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기도하는 손. 그 되게 주름이 많이 있는 손.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기도하는 개성 손이 있는 있잖아요. 손. 그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정말 기도하는 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 봉사하는 손. 봉사하는 봉사하는 손. 손. 예. 그 요즘에 또 물광 피부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나도 물광 피부 갖고 싶어 뭐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팩도 붙여보고 막 하다가 물광 피부가 아니고 예광 피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네. 광채를 나는 무슨 말인가 예, 했네요. 그래서 물광이 아니라 예광 예광. 피부를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팩을 할 때도 하나님 물광이 아니라 예광 피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하면서 관리하면은 왠지 더 마음도 뭔가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 우리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속에 그래요.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음. 그 광이 음.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감정이 나쁜 감정이 쌓이면 이게 겉으로 얼굴로도 표현이 그쵸.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한번 수업을 듣다가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이 나쁜 감정이 생길 때 그걸 완전히 인격화 시켜서 만약에 지금 내가 막 화가 난다 그러면은 너 화났으니까 너 오늘 밖에 좀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래요. 내가 오늘 너를 초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 나는 나쁜 거는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차별을 시키면 훨씬 도움이 된다. 사실은 이 분이나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참지 못하고 그거를 얘기해서 그게 뭐 격이 뭐 경우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뒷수습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몇 번을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이제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나이가 들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뭐 이렇게 좋은 설교 듣고 결심하고 야 나 이 정도면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30분 후에 또 비슷한 화를, 상황에 네. 바로 또 화를 내고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너무나 이렇게 못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어저께 그 드네요. 현희 씨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28주년 결혼 오, 기념일이었거든요. 축하해요. 근데 저는 정말 남편이 뭔가 이벤트를 갖고 있을 줄 알고 하고 어저께 저녁을 먹자고 하는 것도 뿌리치고 집에를 갔는데 남편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없지? 그래서 지금 뭐를 사러 갔나? 내 거를 뭐 사러 갔나? 상상을 한 거예요. 기대는 이제 하지 네. 마세요. 그랬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 8시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 그럼 식사는 일찍 하셨어요, 안 못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쫄쫄이 너무했다. 굶고 있다가 네. 너무나 그 남편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고 뭐 저한테 막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미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셨겠네요. 근데 어저께 그걸 들었으면 너는 나가 있어 이랬으면은 같이 저녁이라도 먹었을 텐데 굶고 잤어요. 어머, 아니 그래서 오늘이 더 얼굴 작아 보이세요. 선물이었어요, 남편의 선물. 네. 저는 그 유명한 미국 배우 어드리 헵번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아름다워지려면 아이를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또
날씬해지려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라고. 오, 정답이에요. 너무 좋네요. 더 나눠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웃고. 자, 이벤트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벤트 해주고 그 다음날 이혼하는 남자도 있대요. 어머, 그거보다는 세상에. 그냥 그래도 지금 미안해하고 있어요. 딴짓 하면서 8시에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이해할게요. 자, 위로가 오늘, 되네요. 예,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수다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옛날 마을에 좀 노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다지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다지 또 뜯어보면 예쁠 거 하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이제 노처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남자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동물, 돼지든 뭐 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신정 거기에 주고 여자를 데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노처녀가 너무 계속 나이가 드니까 닭 한 마리라도 와서 누가 주고 가면은 얼른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쪽 멀리 이웃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소 3마리를 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그 온 당시에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 소설이. 예. 아, 그렇죠. 70 할아버지 아니에요? 보통 웬만하면 소 1마리인데 소 3마리.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얼씨구나 그냥 빨리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시집을 가고 한 10년이 지난 후에 그 딸이 벌써 아버지 하고 오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내 딸이 이렇게 예뻐졌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사위가 소 3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놓고 데려간 와이프였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게. 대우를 해주고 대우. 그 집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까? 이 여자 비싸게 사가지고 갔으니까. 예, 이 여자 또한 그거에 맞는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자기가 대접을 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만큼 아름다워졌다라는 근데 그런 우리도 왜 얘기가 명품 가방 있어요. 사놓으면 아끼잖아요. 조금 싼 거는 이렇게 해놓고 아마 그런 대우를 받은 그- 거예요. 그렇죠. 명품 대우를 받은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우리 남편은 되게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오, 네, 그래서 그러세요. 맨 행복하시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참 화가 나려고 예쁘다. 너무 행복하시겠다. 근데 제가 사실은 부러워요. 별로 예쁜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이렇게 몸도 조금 마음이 뚱뚱하고 예쁘시잖아요. 근데 맨날 예쁘다 해주니까 제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잘해주시네요. 맞아요, 오. 진짜 그런 그래요. 게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저희 정말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친구들 이렇게 결혼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정말 처녀 때는 예뻤었는데. 정말 귀하게 정말 굉장히 예뻤던 애인데 관리를 정말 하면서. 1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그 결혼하고 나서 삶이 어땠는지는 힘들어서, 모르겠는데 맞아. 굉장히 얼굴이 인상이 확 틀려진 애들이 있고 맞아요. 어떤 애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간 아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애였는데 더 결혼하고 놀랍죠, 그게. 10년 만에 딱 같이 봤는데 정말 분위기가 틀려지고 소 그런 3마리 애들이 사간 것 그런 애들이 같아요.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편하고 나하고는 별개예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약간 설계를 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 더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름답게 변했던 그 여자는 자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받았고 또 자기도 깨달았기 때문에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그거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주고 사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더 프라이드 있게 그렇죠.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만들고 또 지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소세 마리보다 더 그렇죠. 값진 그렇죠, 그렇죠. 자,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랑받는 아줌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비록 주름은 늘지라도 점점 더 아름다워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여성들, 아줌마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이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